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가장 무서운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골목길, 놀이터 이런 곳에서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만 시속 30km 미만으로 다닌다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낮은 속도로 달리면서 창문 열고 어린이들에게 소름 끼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감시와 빠른 신고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 진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일 것입니다. 9월 12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정신이 없지만요.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미국으로 가볼 텐데요. 아하. 미확인 비행 물체 UFO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주에서 왔다라는 추측담만 있을 뿐 대부분의 미확인 비행체는 나중에 그냥 평범한 물체 또는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 하원 청문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네네.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공개된 50초 분량의 영상입니다. 반짝거리는 원형 물체가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고 있죠. 진짜 빠르다. 잠시 후 드론이 쏜 미사일이 물체를 정확하게 명중하는 순간 보셨나요? 도리어 미사일을 튕겨냅니다. 미사일을 맞고도 잠시 빙글빙글 돌았을 뿐 다시 멀쩡히 제 갈 길을 갔다는 건데요. 대체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니 근데 약간 지금 오싹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최재만 교수님 그냥 일반인이 옥상에서 우연히 찍었어요 그런 차원의 영상이 아니라 미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지금 미국 하원에서 공개된 영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나 미군의 드론이 찍은 건 분명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군의 드론이 찍은 영상은 분명하고요. 왜냐하면 공화당의 에릭 벌리슨 하원 의원이 내부 고발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미확인 비행 현상에 관련된 영상이라는 겁니다. 진짜 빠르다.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죠. 근데 50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요, 미군의 드론이 빛나는 동그란 구체의 물체를 추적하고 이후에 또 다른 드론이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날아가 UFO에 명확히 명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UFO는 폭발하지 않고 미사일을 튕겨져 내는 장면, 아까 설명 들으신 것처럼 그런 장면이 지금 찍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벌리슨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왜 우리는 이런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할 수 없는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군에서 이런 정보들이 많이 찍혀 있다고 하는 증언이 전직 공군 인사들로부터 추가 증언이 나왔거든요.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X 파일, 기밀 문서로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컨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군에서는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지금 벌리슨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건 미군이 또는 미국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벌리슨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숨길수록 의구심과 그리고 두려움도 커질 수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 한에서는 공개를 해야지 우리가 또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UFO가 전 지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이고 좀 오싹한데요. 어머나. 잡채 파스타란 요리도 처음 들어봤지만 그 요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김묘성 기자님. 네, 김혜경 여사인데요. 잡채 파스타라고 하니까 한국판 알리오 올리오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전에 먼저
김혜경 여사가 과거에 요리책을 펴낸 요리책 작가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짜 처음 들었어요. 피아노 전공 그거 뭐 들어봤지만. 근데 요리에도 좀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지난 진짜요? 2018년에 밥을 지어요라는 요리책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집밥의 3요소는 제철 재료, 간단한 레시피, 그리고 직접 만든 천연 조미료다라고 그 핵심을 밝힌 바도 있었는데 오호. 또 그에 이어서 지난 2022년에는 그때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아하. 근데 선거 운동을 하면서 김혜경 여사가 1인 가구 청년들과 직접 만나서 굴떡국을 함께 끓여보는 자리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김혜경 여사가 스스로를 나는 김장금이다. 김혜경 플러스 대장금 이렇게 해서 자신감 뿜뿜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네. 그때의 영상이 준비됐거든요. 한번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하하. 네네. 아침에는 들깨가루를 넣어서 하는 떡국을 끓이면 보양 먹은 것 같이 든든해요. 지단은 제가 부쳐서 선물로 드릴게요. 지단이 불 조절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놨다 하면서 짠! 잘 써는 방법. 그냥 잘. 저도 정성을 들여서 장금이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는 이런 행위가 정말 사람을 이렇게 친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처음 만났을 때 나 첫날 밥 먹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말아서 쓸면 더 쉽게 쓸 수 있어요. 소리 들리시나요? 장금이 같나요? 김장금. 이쁘다. 이거 누가 했어요, 지단? 누구요? 혜경님이요. 와, 대박 사건. 근데 진짜 요리를 잘한 요리에 일가견이 있다는 건 진짜 영상 보니까 알겠는데, 근데 김묘성 교수님, 그러면 잡채 파스타는 어제 그러면 무슨 봉사활동이 아니면 뭐 어떤 대회에서요? 어떤 대회에서 막 만든 거예요? 잡채 파스타는? 네, 어제는 삼삼한 요리 경연 대회라는 것이 열렸거든요. 대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식약처에서 준비한 행사인데요. 나트륨과 당을 줄이면서도 맛을 살려보는 요리를 만들자라는 것을 알려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모습인가 봐요. 요것도 네, 봐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였고요. 광진구 세종대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김혜경 여사는 오세득 셰프와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유명한 셰프인데 그리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아하. 함께 참여해서 네. 잡채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아하. 잡채 파스타가 뭐인고 하니 네. 한국적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든 파스타라고 하는데 네. 김혜경 여사가 요리책을 통해서 소개했던 떡잡채라는 것이 있대요. 아하. 떡잡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니 혹시 장유미 변호사님도 혹시 요리 좀 하시죠? 저는 집에서 좀 즐겨 만드는 요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진짜요? 어떤 네. 걸까요? 한번. 카레나 이제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어머나. 아주 맛있게 할 수 전통적인 있습니다. 아주 진짜 맛있는 이 예. 식욕을 자극하는 그런 요리인데요. 네, 잡채 파스타 들어보셨어요? 잡채 파스타를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봤더니 이 이제 경연대회에서 그 조리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 파스타면으로 잡채에 들어가는 여러 재료들, 그러니까 야채들, 당근, 호박 뭐 이런 것을 당면을 약간 파스타로 대체를 해가지고 이제 굴소스나 간장으로 맛을 낸 그런 파스타더라고요. 그게 잡채 파스타예요. 네. 대박 샀고. 그렇다면 김현희 평론가님, 김혜경 여사가 사실 K푸드 전도사 역할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잡채 파스타 대박 사건이에요 이거. 네, 그렇게 요리 시연이 있은 후에는 K푸드를 중심으로 한 푸드 토크 어허. 이제 이런 행사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국적의 참여자들이 함께 그 요리에도 참여를 하고 시식에도 참여를 해서 네. 그 요리 과정이 끝난 이후에는 한국 요리를 맛보면서 다양한 대화가 오고 갔다고 야. 하는데요. 이 김혜경 여사가 이야기하기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제철 재료와 양념이 어우러져서 네. 함께 만들어지는 향과 맛이 일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정성과 영양이 담겨 있는 K푸드를 세계인 모두가 즐겼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도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혔고요. 네. 더불어서 나트륨 배출에 아주 유익한 맛과 영양이 풍부한 연근 흑임자 무침 이 조리법도 함께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종래 그 영부인들의 경우에도 특히 그 음식 전도사로 많이 활약을 한 적이 있었죠. 미셸 오바마 여사의 경우에는 건강식을 위주로 한
그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었고 그렇죠.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김윤옥 여사 역시도 한식 전도사로서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김혜경 여사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하는데 사실 역대 우리 대통령의 부인, 즉 영부인의 경우에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이 질문이 나왔어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하게 조심스러운 주제인데요. 제가 요새 조마조마해요. 제 아내도 뭐 그렇게 막 대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또 다니면 우리 국민들 일부에게는 약간의 위안이 되거나 뭐 그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뭘 했으면 좋을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저 얘기가 솔직한 답일 거예요. 왜냐하면 영부인이라는 자리가 공직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세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영상으로 배포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진만 이렇게 배포됐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영상으로 찍히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형태로든 뭐 야당에서는 또 그걸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제 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있다 보니 더 조심하는 것 같아요. 제 아하. 느낌은 그렇고요. 네. 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워낙 일정이 많다 보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 시장 여러 번 방문했거든요. 아하. 그 시장 가면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저 장면도 지금 시장 가서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네. 지금 나오는 장면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진 찍고 싶어하고 이러시니까 지난번 또 직접 찬거리도 샀잖아요. 그렇죠. 찬거리도. 예. 그 왜냐면 이제 그때 민생 회복 쿠폰 네, 그렇죠. 지급되고 나서 그걸로 직접 이제 뭐 구매도 하고 이랬는데 네. 음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K푸드 같은 경우에 우리 문화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K 문화의 한 부분이 K푸드인데 네. K푸드를 잘 소개할 수 있는 게 직접 음식을 조리해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하,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대회에 가서 김혜경 여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네. 대한민국의 음식의 어떤 위대함 또는 맛깔스러움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네. 뭐 대통령 입장에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뭐 음식 관련된 문화나 문화 관련된 네. 부분은 대통령 부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도 굳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제2부속실이 있고 부속실의 직원들이 함께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K푸드 같아요. 또 K컬처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런 활동에 또 김혜경 여사가 적극적으로 나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반가운 이름 송일국 씨인데 아니 김묘성 기자님 근데 앞에 부분이 판사 아내분과 따로 산다. 혹시 뭐 이거 뭐 불협화음 난 거예요? 뭐예요? 송일국 씨가 근황을 알렸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송일국 씨의 새 쌍둥이 아들 대한민국 만세 그 귀여운 모습을 다 기억하실 텐데 그렇죠. 벌써 많이 자랐더라고요. 이렇게 네. 든든해졌거든요.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어머. 그런데 요즘 송일국 씨가 이런 든든한 새 쌍둥이를 두고도 눈 밑에 뭔가 그늘이 생기고 곰 3마리가 어깨 위에 있는 것 같고 한숨이 깊어지고 고민이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아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삼둥이를 학원 라이딩 해주는 거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송일국 씨가 뮤지컬 무대에 오르고 있는데 연습을 마치고 부랴부랴 아이들을 위해서 막 움직이느라 바쁘다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아내의 빈자리가 크다. 아이들 교육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려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특히 이 새 쌍둥이면 형제끼리 서로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따로따로 학교를 보낸다고 하는데 네.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같은 학교 대신 반은 다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케어 중이라고 합니다. 학교도 그건 해줘야겠죠. 해줄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아까 그 얘기 중에 안진용 기자님
이제는 새 쌍둥이 학원 라이딩, 그러니까 학원을 데려다 주는 게 힘들다. 혹시 지금도 예전에 예능처럼 자전거 뒤에 다 붙여가지고 자전거로 막 데려다 주는 거예요, 지금 라이딩을? 그러기에는 삼둥이가 너무 많이 컸습니다. 벌써 중학생이거든요. 어머나. 네, 근데 왜 이걸 송일국 씨가 다 하냐? 아내의 빈자리 와, 때문입니다. 저때 저 모습이 대박 사건. 그렇습니다. 정말 철인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자, 지금 근데 아내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송일국 씨가 혼자 하는 이유는 지금 각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각방도 아니고 지금은 각집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자, 송일국 씨는 지난 2008년 현직 판사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아하. 그리고 새 쌍둥이를 출산을 했고 대한민국 만세 셋이 벌써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야. 그런데 요즘 아내가 지방 발령이 난 거죠. 멀리 순천으로 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평일에는 혼자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고 주말이나 일이 있을 때 아내가 서울로 올라오는데 이 기간이 꽤 길었어요. 벌써 2년 반 동안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하. 자, 근데 이제 훌쩍 커서 중학생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손이 더 많이 가겠어요. 네. 삼둥이의 일상, 먹는 거, 학원 스케줄까지 송일국 씨가 모두 일일이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안지훈 기자님, 2년 반 동안 이 아내분과 이제 따로 산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아싸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아, 이거 왜 솔직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은 같이 있고 네. 제가 이렇게 아이를 왜 돌봐야지. 침을 꼴딱 삼키시는 거예요? 네네. 아, 그것도 생방송에 다 나갔군요. 아, 네. 네, 송일국 씨 뭐 나름의 또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아하. 나름의 즐거움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뭔가 애둘러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김현재 평론가님, 뭔가 아내분과 지금 이제 광주 지방법원 순천 지원에 이제 발령받아 근무하시는 바람에 2년 반 동안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 그러면 삼둥이가 다 커서 중학교 1학년이면 아빠 저희가 도울게요 다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엄청 일단 그 신체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청년처럼 보일 정도로 세상에 대한민국 만세 키가 말이죠. 대한민국 만세 어디 갔어요? 대한이가 진짜 저렇게 컸어요? 그렇습니다. 길쭉길쭉하죠. 대한이가 180cm, 와. 민국이가 181cm, 그리고 만세가 176cm. 아까 그 쪼꼬미들 맞아요? 그러니까요. 와, 정말 대단한 성장인데, 근데 저렇게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텐데, 이게 애들 키우다 보면은 정말 이 먹성 좋은 애들은 그 먹는 게 그대로 키로 가잖아요. 네. 더군다나 대한민국 만세가 왜 인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야무지게 입에다 음식 맞아요. 넣는 거, 그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예뻐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먹성 어디 안 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피자 한 판, 1인 한 판은 뭐 기본이고요. 10kg 쌀을 사다 놓더라도 뭐 몇 끼만 밥해 먹으면 금방 없어지고, 뭐 우유도 사다 놨다 하면 금방금방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호리호리해요 대한민국 만세가? 와. 지금은 위로 길쭉길쭉 아마 와. 자라는 시간인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삼둥이가 만약에 이제 방학이라도 할라 치면은 송일국 씨가 지금 혼자 돌보고 있으니까 네. 돌아서면 밥. 이게 밥 해대기가 이제 아마 바쁘시지 이른바 그 않을까라는. 공포의 돌밥. 와. 그러니까 정말 이 아들들이 이렇게 우리 아빠 고생한다면서 네. 살갑게 이렇게 대해주면 참 좋으련만. 네. 예전에 그 다정했던 삼둥이들은 어디 가고 지금 다른 아이들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네. 사춘기가 왔답니다. 아이고. 사춘기가.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섭리이기도 합니다만 네.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서운한 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어깨에다 손이라도 올리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뿌리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알던 그 대한민국 만세가 맞아? 아하. 이 이야기가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고 최재명 교수님. 송일국 씨 아직 멀었어요. 제 아들 중학교 2학년인데 아이고 중학교 1학년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2학년 올라가 보세요. 북한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학교 2학년 되면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송일국 씨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그렇게 살갑게 대하더니 갑자기 이러니까 이제 서운함이 있는 거죠.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들을 보면서 그중에 막내인 만세가 그래도 스킨십을 좀 해줬대요. 그래요. 근데 최근에 와서 뭐 이제 송일국 씨가 이거 무리한 시도긴 한데 아이에게 뽀뽀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이구.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손만 얹어도 난리인데. 강큰 행동을 했어요 왜? 그러니까 다가가자마자 고개를 휙 돌리면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대한이랑 민국이랑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고 만세마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 입장이 좀 서운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아들들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이제 방송 가서 내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송일구 씨가 가면 아무래도 아들 얘기들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죠. 네네. 다들 예전에 대한민국 만세 이 새 쌍둥이 보면서 귀여워했고 어떻게 네. 지내는지 궁금하니까 물어보면 그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금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방송에 나가서. 그 정도로 모든 걸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답답하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송일구 씨가 SNS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내 SNS 팔로워가 250만인데 아이들 눈치가 보여서 사진 한 장 제대로 올릴 수가 없다. 그런 글을 올렸고요. 지금 자랑한 거에 팔로우 많다고? 뭐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 청소년기 들어서면 이제 사춘기가 오게 되고 삼둥이의 변화에 대해서 송일국 씨가 네. 또 다른 숙제 하나를 얻은 게 아닌가. 아하. 그건 이제 김명준 앵커한테 좀 물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 네네네. 아니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아들들한테 서운해. 그럼 뭔가 유일한 기댈 언덕은 아니 저 순천 지원에 근무하는 아내분 뭐 주말에는 만나러 안 가요? 그렇죠. 이제 주말 부부가 된 거죠. 아하. 그런데 원래는 주말 부부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은 떨어져서 지내면 안 된다는 게 송일국 씨의 철칙이었기 때문에 같이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 뭐 그러지 못할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송일국 씨가 요즘 뮤지컬 배우로 많이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아예 이제 지방에서 원거리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대한민국 만세도 친구들이 다 이제 서울에 서울에 있다 있겠죠. 보니까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사회는 난색을 표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떨어져서 살게 됐다고 하는데 네. 송일국 씨가 이제 여러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엄마는 좀 말에 힘도 있고 좀 세다는 걸 알고 있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아빠한테 다 푼다고 합니다. 송일국 씨가 좀 잘 받아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내분도 또 이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송일국 씨랑 종종 부딪히기도 하는데 그런데 결론은 훈훈합니다. 송일국 씨한테 물은 거예요. 아 그럼 다음에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느냐. 네. 그랬을 때 나는 지금의 아내와 꼭 다시 결혼할 거다. 거의 안지훈 기자과네요. 그래서 이게 진위 여부는 조금 살펴봐야 되는 걸로 보이지만 아내와 결혼하고 지금도 보고 싶다. 그리고 네. 각자 사는 이런 주말 부부의 장점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조금 떨어져 있다 보면 더 부부간의 사랑이 더 진하고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대한민국 아이고 어떡하죠? 대한민국 만세 얘기를 못 들을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만세 이제는 프라이버시도 좀 존중해줘야 되는 나이로 접어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잘 봤습니다. 어머나 국악자매에서 어릴 적부터 국악자매로 여기저기 뉴스파이터에서 소개해드린 그 두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 딱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25일 칠갑산 정상입니다. 연인산 정상입니다. 와.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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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라라 신나 신나 자리라 많이 먹어라. 아 정말 우리한테 너무너무 반가운 일단은 딱 보면 시청자분들 일단은 다현이 일단 김다현 양은 딱 알 것 같아요. 근데 네. 옆에 있던 혹시 다른 여성분 누구죠? 네, 친언니입니다. 둘째 언니 김도현 양인데요. 사실 김다현 양이 지금 벌써 16살이더라고요. 꽤 컸습니다. 그런데 언니 김도현 양은 성인이 됐고요. 성인이에요. 그런데 친언니인 김도현 양이 동생과 같은 길을 걷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첫 솔로 앨범을 공식적으로 발매를 하면서 트로트 솔로 가수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요? 예명은 진소리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지난 9일에 첫 솔로 정규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 이야. 우화라는 이름의 앨범이네요. 네. 국악과 케이팝을 넘나들면서 트로트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아보겠다라는 각오를 담은 그런 앨범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자매 닮았다. 어릴 적보다 지금 더 커가니까 더 닮았다는 게 느껴지는데, 자, 새로운 날개를 달고자 했다는 진소리 양. 이제 예명으로 불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활동명이니까. 자, 어떤 노래로 좀 선보일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길만 걸어가라고 사주신 꽃신 신고 꽃길만 걸을게요. 수리수리 마수리 샤빠하 수리수리 마수리 샤빠하 빙빙빙빙빙 이뤄질 거야. 인도 보고 뽕도 따고 일석이조다. 하리하리 쓰리쓰리 하라리호 덩기덩덩 덩기덩덩 흥이로구나. 와, 대박 사건. 일단 신나긴 하는데 혹시 안진용 기자님 볼 때는 혹시 흥행 예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너무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다현 양이랑 좀 닮았네? 언니였다고? 이런 식으로 뭔가 관심을 가진 포인트도 그러네요. 있고요. 자, 근데 저런 놀라운 실력을 가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4살 때부터 아버지 김봉곤 훈장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웠고요. 관련 예술 중고를 거쳐서 대학에서도 판소리를 공부한 전문 소리꾼입니다. 그래요? 그만큼 노래에 대해서 특히 이 판소리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데, 그리고 누군가 보면서 어딘가 낯이 익은데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다현 양이랑 닮아서가 아니라 지난 2018년 이미 한 차례 정식으로 데뷔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퓨전 댄스 트로트 걸그룹 파스텔 걸스의 그것도 메인 보컬 자리를 맡아서 활동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무대를 보면 굉장히 무대 매너가 좋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번엔 솔로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면서 본명이 아니라 진소리란 이름을 쓰게 됐죠.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 소리를 내겠다, 참 소리를 내는 소리꾼으로서의 역량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진소리란 이름을 쓰게 됐다는 거죠. 세상에, 아니 한 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김현주 평론가, 자식들이 여러 있을 때 그중에 한 자식만 성공하고 이렇게 잘 나가도 부모 입장에서 뿌듯할 텐데, 아니 지금 2명이나 지금 잘 나갈 것 같으면 지금 얼마나 지금 기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김봉곤 훈장의 경우에도 굉장히 흐뭇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첫 솔로 앨범을 내는 진소리 양을 위해서 네. 함께 그 앨범 제작에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힘을 실어줬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딸 자랑하는 것에도 주저함이 없는 김봉곤 훈장인데요. 네. 이 김나연 양, 김다현 양 역시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국악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하, 네. 4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네. 이렇게 자매가 함께 국악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청학동 국악자매, 뭐 이렇게 키즈 그룹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함께 다녔었는데, 아시다시피 다현 양이 이제 한 그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또 입상을 했고, 이후에는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일종의 결별이랄까? 어렸을 때 함께 하던 그 진로가 이렇게 조금 나누어져서 좀 헤어지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솔로 앨범을 내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네. 일종의 가수로서는 선배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다현 양이 그 자매의 아주 따뜻한 사랑, 훈훈함을 더한 그런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네. 이제 우리 언니로 말할 것 같으면 착하고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이미 7년차 가수이기 때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이런 그 훈훈한 격려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진짜 천사표 마음을 가졌어요, 동생이. 근데 지금 외모는 물론이고 노래 실력까지 똑 닮은 김도현, 김다현 자매. 물론 김도현 씨는 이제 진소리로 불려야겠지만요. 근데 두 사람이 예전에 이미 한 무대 같이 선 적이 있대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ive it to you, my 눈빛 쏟아지는 말 touch 하나뿐인 말 라라라라라라 내 머리부터 뿜뿜 내 발끝까지 뿜뿜뿜 그래 아까 김봉곤 훈장이 그냥 입이 해버리는 최진봉 교수님 진짜 밥 안 드셔도 배부르실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자매가 저렇게 열심히 하고 활동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쁠 수밖에 없죠. 네. 실제로 김봉곤 훈장이 5년 전부터
훈장 안 하고 이제는 매니저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전폭적으로 지금 딸들을 위해서 매니저 활동을 하고 있는데 5년 전부터 아예 그렇게 매니저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새벽부터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김다현 양이 엄청나게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사실 근데 이렇게 이제 김다현 양이 처음 유명해지고 막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때부터 다현 양만을 주로 많이 이제 좀 챙겼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나인 진솔이 양솔이 언니가. 언니인 진솔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김봉곤 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걸그룹 활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진솔이 양은 소속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네. 어린 동생인 다현 양을 더 챙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모습이 아마 진솔이 양에게는 소외감을 느끼는 아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다. 그런 것 때문에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부터라도 이 도현 양 그러니까 진솔이 씨한테도 이제 매니저로서 역할 다 아버지가 김봉곤 훈장이 잘 해주신다면 그때의 서운함 눈 녹듯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요. 자매의 앞으로의 활동 뉴스파이트가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요즘요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서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서울과 제주에 이어서 대구에서도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던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번에는 60대 남성인데요.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하면서 유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름 끼치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60대 남성이 길을 건너자마자 여자 초등학생 뒤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학생의 오른팔을 잡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고 하더니 어머나. 별일 없다는데 다시 걸어갔거든요. 어머. 그런데 바로 옆에는 치안센터가 있었습니다. 어머머. 하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유괴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지금 설명을 듣는 순간 최재명 교수님 네.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서 지금 저 몹쓸인가 뭐 하는 인간이야 지금?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어머.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갔다 올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들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팔을 잡아당겨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저 거잖아요. 뭐 하는 지금. 인간이야 저게 지금? 저게 지난 10일 오후 1시에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시장 인근 길거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60대 남성이 초등학교 여학생에 접근을 해서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고 유인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아마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걸 뿌리치고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엄마에게 얘기를 했고 경찰이 여학생이 엄마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고요. 아하. 관련된 CCTV를 다 분석해서 저 영상을 찾아낸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서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남성이 학생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아하. 저 장면이 포착이 됐고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을 쫓게 된 겁니다. 지금 보세요. 고스란히 저 영상에 범행 장면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 몹쓸 인간 장유미 변호사님 당연히 잡았겠죠? 잡혔습니다. 이 당일날 집에서 이 용의자를 검거했는데요. 아하. 그때 경찰이 확인을 한 거예요. 왜 범행을 저지른 거냐 했을 때 굉장히 횡설수설하면서 그냥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었다. 뭐라고요? 나는 그냥 그러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뭐 하는 하는데 거야, 진짜? 일단 경찰 측에서는 관련된 사람들 조사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명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미성년자 유괴 미수, 저희가 보통 유괴 미수란 표현을 쓰는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라고 이 별도의 죄명이 있습니다. 약취 유인죄 미수로 지금 입건할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방심하기는 일러요. 지금 너무너무 지금 심장이 떨려올 지경에 지금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포착이 됐다면서요. 지금 안진용 기자님. 네, 천인 공노할 상황이 제주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세상에 뭐예요 이게 진짜.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짙은 회색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는 30대 남성이 창문을 내린 채 걸어가는 초등학생에게 말을 거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아르바이트를 하겠냐는 거였고요. 뭐라고요? 놀란 학생이 거절하면서 차의 번호판을 확인하자 지금 저렇게 달아나는 거 보이시죠? 어머나. 또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학생은 근처 파출소로 가서 신고했고 경찰은 3시간 만에 저 붉은 원한의 저 남성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 저희가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다행히, 진짜 천만다행이네. 근데 확인해보니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또? 이 남성 과거에도 초등학생을 추행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와, 이게 상습, 그러니까 습벽이 있는, 그러니까 이 습벽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몹쓸 짓을 한 인간이 또 지금 이런 짓을 한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저희가 2곳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놀라운 건 김현주 평론가 지금 최근에 이 2곳에서만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앞서서 보신 대구나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 시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어머나.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아, 이렇게나 없습니다. 많아요? 지금 저희가 지도상에 표시를 해봤는데요. 인천 쪽에 보이시죠? 지난 8일과 9일 남동구와 서구에서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어서 전북 전주시에서는 지난 11일, 경기도 광명시에도 지난 8일에 이와 같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요. 지난달 세상에. 28일과 이달 9일 서울에서도 서대문구와 관악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부모님은 물론이고요. 학교 또 치안 당국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지도를 보세요. 지역을 안 가려. 물론 다 동일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뭐 며칠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이러다 보니까 유괴 미수 사건이긴 합니다만 학부모들은 이 부모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 거예요. 아마 아이들을 학교 학원에 지금 못 보낼 지경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도 나고 항상 걱정은 되는데 특히 맞벌이다 보니까 친구를 혼자 보내야 되는 일이 항상 많이 있는데 너무 흉흉한 얘기가 많이 들려서 혹시 혼자 오는 길에 낯선 사람이 다가오지는 않을까. 근데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항상 불안하고 좀 사회적으로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그런 유괴 사건이 있어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맨날 대교 시간에 이렇게 달이 오게 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걱정되는 건요. 보세요. 그냥 집에 뭐 부모님의 한 분이라도 뭐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이라도 또 지금처럼 할머니라도 할아버지라도 이 집안에 가족이 있으면 아이 학교나 하원 시간에 맞춰서 그 앞에 갈 수는 있지만 앞서 인터뷰 보셨죠? 맞벌이하는 가정에서는요. 내 아이 학교 끝날 때 못 가보는데 내 아이 학원 끝날 때 못 가보는데 하시는 분들 얼마나 지금 발을 동동 구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상하다. 왜 요즘 따라 뉴스 틀면 이런 유괴 미수 사건이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막 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전문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생 납치 사건들은 명확한 성별 특징이 보이는데요. 지금 피해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여성 아이들이고, 그다음에 가해자들은 보통 이제 거의 성인 남성들이거든요. 결국 성범죄를 의도할 유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아동은 어른들의 말을 믿거나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아이들 또는 미성년자를 지금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고 범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하는 경우 실제 판결은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방 범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의 분석으로는 모방 범죄의 가능성도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지금 이런 이 분석과 의견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아까도 뭐 이 부모들의 불안감 나왔습니다만 이 불안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책은 마련 안 된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초등 안심벨이라는 일종의 구호용품을 기존에도 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심벨을 마련해서 저렇게 가방에다가 부착을 하게 되면은 만약의 경우
이것을 뒤에 이제 검은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100데시벨 정도의 아주 큰 날카로운 경고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들에게만 이것을 지급을 했었는데 네. 요즘에 이렇게 사회가 흉흉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는 초등생 전체 학년 구분 없이 전체 36만 명에게 이 초등 안심벨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이 9월 12일이잖아요. 내년에 뭘 지급을 내년에. 유괴 사건이 한동안 몇 달간 잠잠하다 내년부터 일어난대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장윤 변호사님, 이것도 뭐 예산 타령. 아니, 이거 이렇게 중차대한 거는 빨리 뭐 나라의 도움 받든가 해서 빨리 투입해야지. 내년부터 지급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맞습니다. 이런 범죄가 한번 저질러지면 이거는 뒷수습이라는 건 무의미한 거고요. 아이가 다치거나 정말 크게 무슨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때 지급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지금 전국 전체 단위에서 이렇게 범행이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어 양형 자체는 이렇게 비교적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아까도 전문가분이 짚어주신 대로 판결로 가면 집행유예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서 형량 좀 저기 무겁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저 인간들? 이게 실제 피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좀 참작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동을 상대로 접근을 하고 또 특히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성적인 언사까지 하면 그 아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이 좀 해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어른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이의 관점 그리고 부모의 심정으로 해서 이게 내년에 지급한다는 게 말이 돼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지금 빨리 한시밥비, 하루밥비 빨리 이런 거 이 투입하는 방법, 보급하는 방법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 관한 문제, 우리 아이들 좀 정말 진짜 다시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노쇼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대처란 게 무슨 말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그러게요. 노쇼와 아름다운 대처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은데 네. 일단 무슨 일인지 말씀드릴게요. 아하. 그제입니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노쇼를 당했다라는 건데요. 우선 이 식당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이고. 동네도 시골이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많이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간혹가다 단체 주문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 식당에 지난 7일 한 통의 예약 전화가 걸려옵니다. 9월 9일 오후 4시에 삼계탕 30인분, 와. 만두 8개 와. 찾으러 갈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니까요. 해당 예약자는 기존의 식당을 오신 분은 아니었는데 네. 지역 근처의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또 단체 회식을 한다고 했기에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예약을 받았습니다. 네. 아니 그 30인분이면 삼계탕 30인분에 예약금 한 10분의 1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약금? 그렇죠. 요즘에 그리고 물가가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삼계탕 15,000원 이하짜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삼계탕이 30인분에다 만두 8개까지 와. 주문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약금이 그 가격이 총 58만 원이에요. 들어가고 있네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게 워낙 대량 주문이다 보니까 노쇼가 있게 되면은 좀 곤란하니까 그렇죠. 예약금 얘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 손님에게 이제 꺼내 놨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예약 손님 이 동네에서 한두 번 회식한 게 아니다. 걱정 말아라. 이렇게 이제 아마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사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매출이랑 연관도 되고 네. 좀 그 신경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자로 예약 재확인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 몇 시에 어느 정도 이걸 재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는 측면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근데 저렇게까지 재확인 문자를 했는데 노쇼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안지용 기자님 세상에 그러면? 네,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는 혹시라는 마음에 음식을 찾아가기로 한 그 당일날까지 또 문자를 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보면은 안녕하세요. 금일 오후 4시 예약 확인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변동사항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니에요. 이따 올게요라고 합니다. 자, 근데도 시간이 다 됐는데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연락을 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황당하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전화 받아주세요. 답변 주시던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죄송합니다. 취소해 주세요. 못 갈 것 같아요. 사장이 생겨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인 거죠. 네. 사장님도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매번 전화로도 비위 다 맞춰드렸는데 이게 무슨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이건 아니죠. 저보다 어른이신데 하면서 눌러왔던 분노를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노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어떻게 그런데 최재문 교수님 이 사장님이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을 진짜 발휘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삼계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까 처리할까 생각하다가 지역 커뮤니티에 노쇼를 당한 이야기를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민분들께 삼계탕 30인분 무료로 나누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로 모습입니까?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일단은 동네 분들은 감사할 텐데 이 사장님 속은 타들어가는데 아니 그러면 그 노쇼한 사람 혹시 지금도 연락이 안 왔어요? 장윤 변호사님. 그래서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방송 시작 직전에 사장님이랑 연락이 닿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무료 나눔해서 감사함을 표하는 분들은 감사한 마음은 그대로 받지만 이 해당 그 노쇼를 한 사람 있잖아요. 연락이 닿았다는 겁니다. 아하. 연락이 닿았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법적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천만 다행히 연락됐으니까요.